사건이 발생하던 시기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친구들과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러던 그때 클럽의 통로에서 주머니에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져 손을 넣던 지훈 씨는 꺼내보니 비닐팩에 수상한 가루가 들어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김경호 씨가 지훈 씨를 바라보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기막힌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런 미스터리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마약조직범죄 형사부에서 냉철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마약조직범죄 형사부는 검찰 출신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그다음에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명을 단순히 마약 소지죄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일부러 마약 소지죄에 누명을 씌워서 실형을 받기 직전이라면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실 건가요?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는 직장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금요일 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한 주의 소감을 내뱉는데요. 와, 진짜 이번 주는 일이 너무 바빠서 계속 야근하느라 맥주 한 캔도 못 마셨어.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치킨집에서 1차, 일식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갔던 지훈 씨는 더 신나게 놀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속 화려한 조명이 지훈 씨를 감싸고 쿵쾅쿵쾅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이 크게 들려옵니다. 금요일이라 클럽의 스테이지는 사람들이 빽빽했고 모두 춤을 추느라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던 그때 춤을 추던 지훈 씨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당탕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큰 음악 소리를 뚫고 누군가 외치는 고함. 아, 비키라고! 지훈 씨를 밀칠 사람은 바로 김경호 씨. 경호 씨는 본인의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지훈 씨 신체가 부딪혀 불편함을 줬으니 밀쳤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훈 씨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스테이지 사람들도 너무 많았기에 이를 잘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가슴팍을 밀쳐버린 지훈 씨가 경호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불편하면 너나 비켜. 왜 시비야? 다툼이 생긴 광경을 목격한 클럽의 보안 요원들은 이 둘의 행동을 제지하고 클럽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친구들도 함께 두 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클럽의 통로에서 주머니에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져 손을 넣던 지훈 씨는 이상하다, 주머니에 휴대전화만 넣어놨는데 이게 뭐지? 꺼내보니 비닐팩에 수상한 가루가 들어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김경호 씨가 지훈 씨를 바라보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클럽의 뒷골목으로 향해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 경호 씨는 또다시 시비를 걸며 뛰어와 주먹질을 합니다. 자신 있으면 한판 붙던가. 그 모습을 목격한 지훈 씨의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며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차에 탑승합니다. 마약도 함께 주머니에 든 상태로 말이죠. 우선 지훈 씨와 경호 씨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한 지훈 씨는 클럽 통로를 지날 때 김경호 씨가 본인의 주머니에 마약을 넣었다며 제출했습니다. 이거 마약 같은데 저 사람이 제 주머니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하지만 클럽 CCTV를 확인한 결과 김경호 씨와 지훈 씨는 일체의 접촉이 없었는데요. 김경호 씨는 본인이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은 지훈 씨를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설상가상 마약 검사까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기막힌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런 미스터리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실 건가요? 이 사건은 지훈 씨가 직접 마약 봉지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재판도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김경호 씨와 지훈 씨의 상반된 진술에 대한 대응입니다. 김경호 씨 본인은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경찰들도 김경호 씨 주장이 더 신빙성 높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 주머니에서 마약을 꺼낼 경우 오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자진해서 마약을 제출하고 마약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김경호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오히려 지훈 씨가 김경호 씨 주머니에 마약을 집어넣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검사님을 직접 찾아뵈어 지훈 씨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점을 단언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두 번째, 명백한 증거인 클럽 통로 CCTV와 사실관계가 다른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클럽의 통로에서 김경호 씨가 의뢰인의 주머니에 마약을 넣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의 위치는 떨어져 있었고 결코 접촉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훈 씨의 진술은 혹시 허위 진술이었던 것일까요? 지훈 씨는 이미 친구들과 1차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클럽에서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마약이 언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는지 충분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CCTV 영상과 주치 상태였었던 의뢰인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정할 수 있었고 수사 진행 상황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마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점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약의 성분은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와 케타민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 결과는 MDMA와 케타민 모두 음성 반응으로 나왔고 양성으로 나온 것은 암페타민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평소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던 약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받던 디에타민정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방전을 제출하면서 다이어트 약 투약으로 인한 검출이라는 사실을 적극 해명했고 음성으로 나온 MDMA와 케타민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소지하지 않았던 마약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 직전까지 갔던 의뢰인.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려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유사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변호사였습니다. 재미있게 즐길수록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약은 유튜브, 팟빵, 네이버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